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불확실성의 원리. 자, 불확실성의 원리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 전자의 위치와, 그쵸? 그 전자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동시에 알 수가 없다. 그쵸? 왜냐하면, 자, 전자는, 전자는 자, 확률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제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온 일단 해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것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원자 궤도, 원자 궤도, 원자 궤도. 우리 뭐 일반화학 때도 배웠지만은 어떤 전자가 그죠? 그죠? 어떤 일정한 에너지 준위에 해당 껍질에서 이렇게 빙빙 돈다고 그렇게 배웠었잖아요. 그 원자 궤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해요. 자, 봅시다. 양성자 한 개, 그리고 전자 한 개를 갖는 게 뭐예요? 수소원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고전 물리학 때는 즉 양자역학이 정리되기 이전에는 자, 이렇게 전자는 삥삥 돌면서 이렇게 핵에 딱 합쳐진다고 그렇게 했었고, 그렇죠? 양자역학 시점 때부터는 그러니까 이 원자핵이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떤 전자는 일정한 에너지 준위에서만 이렇게 빙빙 돈다. 무한히 돈다. 빙빙 무한히 돈다. 돈다. 라는 것을 이제부터 조금 더 정확하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양자역학이 딱 나왔을 때 전자가 양성자로 끌어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원운동을 유지해서 일정한 원자핵 주변에서 정해진 궤도로만 이렇게 회전을 한다. 자, 이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운동 궤도는 외부에 자극이 없는 한 무한히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뭐 그래도 뭐 이게 뭐 불연속적이다 뭐 배웠잖아요. 뭐 이렇게 양성자가 있고 껍질이 하나 있고 이렇게 불연속적이다, 양자화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배웠었잖아요 일반화학 때. 그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겁니다. 자, 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이 파동 함수를 고안한 이런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그렇죠? 자, 이제 수소 원자에서의 파동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소의 전자가 제한된 공간에서 갇혀 있다고 보았다. 그 운동을 자, particle in a box라고 이렇게 칭해서 요 파동 함수를 계산을 해보았대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수소의 파동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박스 안에서만 한정되게 자, 운동을 지켜본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자, 수소의 전자들이 이렇게 운동을 한다. 그거를 파동으로서 운동을 하는데 그, 그 파동으로서의 어떤 파동 함수를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n이 1, 지금 말해도 되겠죠. 2학년 가보니까 뭐 주양자 수가 1일 때는 파동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주양자 수가 2일 때는 파동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주양자 수가 3일 때는 이렇게 3개의 마루가 생기고 4개일 때는 이렇게 마루가 생긴다. 여기서는 파동함수가 0인 부분인 노드다. 노드, 즉 절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박스 내에서의 파동 운동은 제한된 공간에서 파동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파장이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를 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줄이라고. 근데 요게 계속 위아래로 파동을 계속 무한히 하려고 하면 양쪽이 줄의 양쪽이 이게 양쪽이라는 게 여기에서 읽어줘, 그죠? 이게 고정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정되지 않으면 이 파동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양쪽을 고정을 시키고 자, 이 전자가 파동으로서 이렇게 치게 되면 무한히 이렇게 파동 함수로 이렇게 친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뭐 좀 어려운 개념인데 다음에 나오는 양자수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동 함수의 값이 뭐 박스 벽, 요게 이제 박스 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 파동이 박스 벽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 이렇게 파동 함수가 0이다. 파장이 제한된다. 이게 고정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제한된 파장을 갖는 파동 함수는 자, 이렇게 양자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양자화돼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얘기를 했나? 우리나라 돈 단위가 1원, 2원, 3원, 4원 이렇게 원 단위로도 이렇게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1.1, 1.2, 1.3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차이를 느끼면서 이렇게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자화되어 있는 거지. 봐봐요. 0에서부터 1.5까지 갔다가 0이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1.5 갔다가 0이잖아요. 그렇죠? 딱딱 떨어지잖아요. 값이 이렇게. 그렇죠? 이게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러한 제한적인 에너지를 표시하게 하기 위해 어떤 인위적인 정수를 사용하는데 이게 양자수다. 양자수라는 그래서 퀀텀 넘버라고 한다. 우리 일반화학 1학년 때 배울 때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되고 그래서 이 양재화된 이런 에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가지 양자수가 필요하다. 이것은 전자가 존재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원자 궤도함수다. 그렇죠? 이 네 가지 종류의 양자수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 주양자수, 그렇죠? 그다음에 부양자수라기도 하고 각 운동량에 의해 나타난다고 해서 각 운동량 양자수, 그다음에 자기 양자수, 그다음에 스핀 양자수 이렇게 네 가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스토리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네 가지의 양자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좀 배운 지 좀 오래됐죠. 우리 1학년 때 일반화학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자세히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번 기회에 이제 무기화학 배우면서 이쪽 원자의 구조 이쪽을 좀 더 자세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 나중에 이제 좀 더 어려운 거를 배우고 좀 그래서 좀 이해가 좀 확실히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잠깐만 정리시킬게요. 알겠죠? 자, 잠깐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가지 양자수 중에서 주양자수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양자수라는 말은 전자의 양자화된 에너지, 즉 궤도함수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뭐 n값이 증가하면 주어진 공간에서 뭐 진동수가 많아지며 그에 따라 에너지가 증가. 그래서 이제 파동의 에너지는 다 진동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뭐 양자화된 전자의 에너지를 여기 뭐 Z는 핵의 양성자수, 그렇죠? 그리고 N을
n을 주양자 수라고 하는데 뭐 이런 그림보다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자, 이런 그림을 많이 기억을 하죠. 일반 학습 시간에도 여기 양성자가 있으면 그죠? 껍질이 하나일 때 여기 n이 1일 때 그죠? 그 다음에 껍질이 두 개일 때 n이 2일 때 이게 양성자 수, 아니 이게 주양자 수죠? n이 3일 때 껍질이 3일 때 그죠? 점점점점 해서 이 n을 주양자 수라고 하는데 자, 궤도 함수의 에너지 그죠? 여기서 여기 전자가 이제 삥 이렇게 일정한 궤도 함수를 이렇게 도는데 이 궤도 함수에 대한 에너지 를 주양자 수라고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이런 뭐 식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뭐 앞에서 얘기했던 뭐 제가 그려가지고 껍질 수 이게 주양자 수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 자 n이 자, 무한대일 때의 에너지가 0이 되는데 이는 핵과 전자의 인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n이 1일 때 뭐 에너지와 이렇게 쭉쭉 해서 뭐 2, 3에다가 n이 무한대일 때 여기가 에너지가 0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와 요거의 차이를 자, 수소 원자일 경우에는 이 수소 원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차이가. 그렇죠. 그래서 이 n이 무한대일 때는 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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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주위에 이제 전자 사이에 인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자유 상태, 자유 전자 상태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n 값이 클수록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약하다. 아까 그랬죠? 양성자가 있고 이 껍질수가 이렇게 증가하면 그렇죠? 전자는 지금 내가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좀 잘 못 그렸는데 하여튼 이렇게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겠다. 이 양성자고 이게 진짜 완벽한 원이에요. 알겠죠? 완벽한 원이 이렇게 오면 n이 2일 때, n이 3일 때, 그렇죠? n이 4일 때. 자, 그러면 껍질수가 늘어나면서 쭉 주양자수가 늘어나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전자들이 일정하게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는 전자랑 여기서 도는 전자, 여기서 도는 전자, 여기서 도는 전자. 거리가 핵과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n 값이 클수록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약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화학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뭐 정전기적 에너지로 뭐 해석을 하면 핵과 뭐 이렇게 전자, 핵보다는 이제 양성,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 그렇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어떤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 자 이거를 쿨롱의 힘이라고 했죠. 쿨롱의 힘 F는 자, 거리분의 그렇죠? 플러스 양성자와 마이너스 양성자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예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그겁니다. 주양자 수는 그 에너지, 에너지 궤도함수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다. 그리고 껍질이 증가하면 할수록 핵과 그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와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약해진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충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일반화학 내용을 조금 가져왔어요. 요게 좀 더 확실히 좀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양자 수를 이제 principal quantum number라고 해서 이제 n이라고 n. 그래서 이 주양자 수는 자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정수값을 가져요. n이 1, n이 2, n이 3.
즉 뭐 1.1, 1.2, 1.3 이렇게 이런 에너지 중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불연속적이다. 이 말이 양자화돼 있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n 값은 전자가 이렇게 도는 궤도함수의 에너지를 결정한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양자 수는 특정 궤도함수에서 핵과 전자 간의 평균 거리에 관계한다. 쭉 말했잖아요. 뭐 봤을 때 뭐 n이 크면 클수록 전자와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그만큼 궤도함수가 커진다. 그죠? 보면 우리 예전에 1학년 때 배웠잖아요. 뭐 n이 이를 때는 자 이렇게 이렇게 그 궤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n이 1일 때는 2s 궤도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그죠? 3s 궤도함수는 이렇게 커지고 그죠? 그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그죠? 이 주양자수의 크기는 이런 이렇게 전자 껍질수라고 했죠? 그래서 몇 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배울까요? 부양자수라고 해요. 즉,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합니다. 각 운동량 양자수. 각 운동량에 의해서 정해진 양자수예요. 자, 그러면 이 전자가 핵 주위를 따라서 이렇게 주위를 계속 돌잖아요. 그러면 이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각각 양자화된 이 궤도는 각 운동량이 존재해요. 각 운동량. 각 운동량.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이렇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각 운동량은 뭐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래서 이 접선의 속도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이 궤도마다 각 운동량, 즉 angular momentum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때 원운동에 의해 파동이 상쇄되지 않으려면 파동 주기에 역시 제한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저번에 말했잖아요. 뭐 one particle in box 그래서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전자가 이렇게 파동을 치는데 그렇죠?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있어야 이 파동이 소멸되지가 않죠. 그렇죠?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 2.8을 보면 전자의 운동에서 나타나는 파동 간섭 현상을 봅시다. A는 자, MVR, M 곱하기 V 곱하기 R. 얘를 잘못 썼구나. MV 곱하기 그럼 반지름이죠. 각. 그러니까 이 어떤 축, X축, Y축, 대추축에서 이렇게 X축, Y축을 끼고 이렇게 원운동하는 반지름이 R이고 원운동하는 어떤 입자의 각 운동량은 그 물질에 해당되는 질량 곱하기 속도, 그 다음에 반지름 이렇게 곱하는 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B번에서는 뭐 저번에도 뭐 말했지만은 이렇게 음, 뭐,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일단은 그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각 운동량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전자에 해당되는 각 운동량 양자수가 존재를 한다. 뭐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여기 가면 조금 더 많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죠? 속도가 존재하고 질량이 존재하고 그리고 반지름 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각 운동량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각 운동량에 따라서 우리가 네 가지 양자수 중에서 각 운동량 양자수가 있다. 이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학에서 조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각 운동량 양자수를 L이라고 해요. L. 그래서 궤도함수, 즉 전자가 차 있는 궤도함수를 의미를 하고 그래서 각 운동량 양자수는
그 궤도함수의 모양과 부피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진 n,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주양자수라 했죠? 어떤 주어진 n에 대해서 l은 0에서 n-1까지 존재한다 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그 주양자수가 1일 때, 그러니까 껍질이 하나일 때, n이 1일 때, n이 여기다 1 넣어봐요. 그럼 0이죠? 그럼 l은 0이야. 아, 미안해요. 제가 좀 그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자, 그러니까 주양자수가 1일 때 그 각 운동량 양자수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니까 자, 순서는 자, n이 1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n이 1일 때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면 l이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 여기 2를 넣어봐요. 그럼 1이죠. 그런데 가공동 양자수는 0부터 시작해. 그럼 0, 1, 0, 1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가공동 양자수는. 즉 n이 2일 때.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3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2죠. 그러면 0, 1, 2 3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운동량 양자수는 자 우리가 L이 0일 때는 S오피탈, L이 1일 때는 P오피탈, L이 2일 때는 D오피탈, L이 3일 때는 F오피탈 이렇게 대응한다고 우리 1학년 때 일반화학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 N이 1일 때는 L이 0이니까 강동 양자수가 그러면 자, S오피탈만 존재하고 그렇죠? N이 2일 때는 자, S오피탈과 P오피탈만 존재하고 그렇죠? N이 3일 때는 SP, D오피탈만 존재한다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L이 0일 때는 자, S오피탈. 자, S오피탈은 앞에서도 봤지만은 1S오피탈, 2S오피탈, 3S오피탈. 즉 이렇게 원형인 이렇게 궤도 함수를 나타내고 있죠. 응? 그리고 L이 1일 때는 이제 P오피탈이죠. P오피탈은 이렇게 X축, Y축, Z축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R형 모양이죠. R형 모양이라고 해서 이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 이거를 EPX라고 해요. 그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 EPY 그리고 Z축 방향으로 되는 거 EPZ 이렇게 세 가지의 오피탈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궤도함수 하나를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각각의 하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고 해가지고 EPOP달은 이렇게 세 개의 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EPX, PY, PZ 그렇죠? 전자가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쿤트의 법칙도 있고 막 파울 벨타의 원리도 있고 그렇죠? 그 원리에 따라서 전자를 잘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우리 일반학 때 배웠지만은 아마 뒤에서 아마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쭉 같이 따라가면 되고 자 그래서 자 앞선 주양자 수에서는 그 주양자 수를 n이라고 했죠. n을 껍질에서 전자 껍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복하죠. 전자 껍질 하나, 전자 껍질 둘, 전자 껍질 셋. 그럼 여기 n1, n2, n3 그렇죠? 그다음 L은 두 껍질 subshell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해서 자, 궤도함수의 모양과 부피를 결정한다. 그래서 P, D, F 등등등등이 있다. 그리고 그 주어진 n에 대해서 이렇게 각 운동 양자수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라고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뭐 1학년 때 다 배운 내용이라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일단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일단 외우는 게 바탕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n이 1일 때는 자 이런 가공도 양자수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0부터 n-1까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n을 1을 넣으면 0이지? 그럼 0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 그 다음에 n이 2일 때는 그럼 1이네?
그러면 가공준위 연접수는 0부터 존재하니까 0, 1. 그죠? n이 3이네. 그럼 2지, l이 2지. 그러면 원래 가공준위 연접수는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그리고 이 l이 0일 때는 S오피타, 1일 때는 P오피타, 2일 때는 D오피타.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응? 자, 좀 시간이 돼서 여기서 끊고 할게요.